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깃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세미나 R 데브팀 오픈 세미나를 통해서 쌓이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그리고 기술 문서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공유하고 우리 팀원들이 모두 다 협업하면서 공동 작성할 수 있는 툴을 찾다가 깃북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깃북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깃북이 일단 첫 번째로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깃북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공동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그 동작 원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는 스크린 캐스트를 녹화 중이고요. 자, 첫 번째로 깃북은 웹페이지 상에서 웹상에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 정말 쉬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은 저는 깃북이란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계정으로 로그인한 거고요. 이쪽이. 그래서 들어가게 돼서 저희 알데브팀 오픈 세미나라는 책을 연 겁니다. 열면은 첫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웹상에서 텍스트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서를 바로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문서 자체가 이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직접 여기서 한 거고요. 하고 나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더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저장이 돼서 적용이 되겠죠. 이 깃북은 뭐 문서를 편집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기반이 마크다운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문서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크다운에서 글을 작성하고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 컨트롤 S 버튼, 단축키가 저장 버튼이잖아요. 컨트롤 S 버튼 누르거나 혹은 똑같은 기능으로 퍼블리시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리드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잘 보시면은 이 에디터를 통해서 작성한 문서가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가 작성했던 부분이 반영이 돼서 책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깃북은 이렇게 책을 웹상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무엇보다도 출판 과정이 간편하고요. 웹상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은 문서로 얼마든지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테마도 조정할 수 있네요. 이건 몰랐네요. 이렇게 이제 눈이 편하게 볼 수 있을 수도 있죠. 또 부가적으로 지금은 여기에 뜨지 않지만 정식적으로 출판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기능들을 더 넣을 수 있는데 PDF로 변환한다든지 아니면은
마크다운, 로우한 마크다운 파일로 변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도 더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참고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아티클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꼭지로 아티클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주제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반영이 돼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아티클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깃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티클을 작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티클이란 꼭지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깃북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파일들이 생기게 돼요. 일단 첫 번째로 summary.md라는 파일이 내부적으로 생기고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새로운 아티클이라는 이 꼭지가 있는데 이 꼭지를 새로운 아티클이라는 요거를 만약에 없애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지워버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내부적으로 아까 만들었던 그 꼭지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그 책의 그 구조를 summary.md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구조를 편집하는 그런 마크다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adme.md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책의 첫 번째 페이지를 담당을 하게 돼요. 아까 보셨던 첫 번째 페이지이죠. 이거를 일단은 테스트였으니까요.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또 퍼블리시를 이쪽에서 해도 이쪽 TOC의 토픽의 주말인데요. 토픽의 인트로듀스에도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픽에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 토픽으로 편집한 것이 파일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성이 되고 편집이 되는지를 직접 보시려면은 이 파일 탭에서도 편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토픽 혹은 파일에서 책을 만드시는 과정을 연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글은 저 혼자만이 작성한 건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협업을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동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이제 패널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계속 왼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왼쪽에 깃북으로 로그인한 계정은 정말 저의 계정이고요. 이 오른쪽의 깃북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홍길동이 로그인한 깃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은 저한테 그 초대권을 받아서 이건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알데브 팀 오픈 세미나라는 책의 그 음, 오너 오너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인 페이지는 글을 편집할 수도 있고 세팅할 수도 있죠. 세팅 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글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다양한 환경 설정 및 옵션들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을 키울게요. 책 제목과 그리고 디스크립션, 토픽 같은 거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뭐 랭귀지 등등 라이센스도 선택을 할 수 있네요. 하여튼 요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콜라보레이터라고 메뉴가 있는데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3명의 지금 콜라보레이터, 협업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 가짜 계정 홍길동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홍길동에도 제가 홍길동의 계정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엔터 누르고 세이브를 누르는 순간 이 아이디 계정을 가진 홍길동은 이 문서를 이 알데브팀 오픈셈이나 문서를 같이 협업해서 문서도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권한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라이터라는 권한을 직접 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책에 대한 그 주인 권한도 줄 수 있고 혹은 수정 편집은 하지 말고 오직 읽을 수 있는 권한만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라이트 권한을 줘서 공동 편집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된 순간 홍길동은 이 문서를 같이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데브팀 오픈 세미나에 대한 책의 편집을 홍길동 역시 나는 홍길동이다. 여기는 홍길동이 적습니다. 라고 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홍길동이라고 가정한 부분 있죠? 다시 작성해 볼게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작성합니다. 라고 하고 저장, 퍼블리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여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자, 퍼블리시가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리드 버튼을 눌러서 정말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오너 컴퓨터죠. 저의 컴퓨터에서 책을 읽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길동 팀원 중에 홍길동이 작성한 것이 퍼블리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홍길동 컴퓨터에서도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쓴 이 문구가 반영이 되어 있겠죠. 여기 홍길동 컴퓨터잖아요. 홍길동 컴퓨터에서 리드 버튼을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실행되고 있어요. 조금 늦네요. 네. 자, 홍길동이 작성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이건 끄고 전체 화면이 편하니까요.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팀원들이 문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책의 저자인 저는 이 도전 과제 중에 네이버 연관 검색어 추출 저장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주제에다가 무언가를 막 작성 중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홍길동은 도전 과제 중에 뭐 날씨 온도 데이터라는 꼭지가 있는데요. 날씨 온도 데이터 분석이라는 곳에 홍길동은 작성 중이에요. 이런 가정일 때는 서로 다른 문서를 편집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퍼블리싱을 한번 해볼 건데 이럴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자가 작성 중이라고 하고 퍼블리싱을 여기도 한번 하게 되면은 문제없이 퍼블리싱이 되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문서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저자가 작성한 네이버 연관 검색어 관련된 부분에는 저자가 작성된 문구가 저장이 되어 있고 날씨 온도 데이터 분석 꼭지에는 홍길동이 작성 중인 게 이렇게 그대로 잘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병렬적으로 팀원들 간에 수정, 편집된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경우가 만약에 있을 거예요. 병렬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 연관 검색이라는 꼭지에다가 많은 팀원들이 동시에 작성을 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자가 작성하는 부분과 홍길동 팀원이 작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홍길동 컴퓨터로 시점을 돌려볼게요. 지금은 텍스트 에디터인데 방금 저자가 퍼블리싱을 했지만 텍스트 에디터 상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텍스트 에디터는 실시간으로 이것들이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홍길동은 저자가 혹은 다른 팀원이 이런 글을 작성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홍길동은 어떤 글들을 작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파일 홍길동이라고 하고 잘 작성했구나 하고 퍼블리시 버튼을 눌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많은 팀원들이 공동의 부분에 공동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일어나는 충돌이 생겨요. 이럴 때 과연 깃북은 어떠한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풀까요? 분명 이러한 지금 가정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방금 전처럼 그 각자 다른 팀원들이 다른 꼭지를 바라보고 문서를 작성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분명 이러한 공동의 페이지를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일어나는 충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과연 깃북은 어떻게 이 충돌을 해결해 주느냐? 사실 해결해 준다기보다 해결을 유도하게끔 합니다. 한번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볼게요. 홍길동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홍길동 관점에서는 저자가 이런 부분을 반영했는지조차 모르고 자기의 할 말의 의견글을 잘 정리를 해서 잘 작성해서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바로 퍼블리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창이 떠요.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자, 보면은 We need your help. 도움이 필요한데 to resolve. 해결할 거예요. 뭘 해결할 도움이 필요하냐? 충돌을 해결할, 몇몇의 충돌을 해결할 거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기북이 홍길동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창이 떠요. 홍길동은 당황스럽죠?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충돌이 일어난 문서가 여기에 뜰 거예요. 이쪽 패널에. 충돌이 일어난 게 이제 되게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눌러보죠. 자, 눌러보면은 또다시 두 개 패널이 떠요. 파이널 버전이랑 유어 버전. 그래서 당연히 유어 버전은 홍길동의 버전이겠죠. 근데 홍길동 버전과 달리 홍길동이 작성하기 전 최종 버전은 바로 요거였다라는 거를 깃북은 새롭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깃북 입장에서, 그러니까 깃북이라는 도구 입장에서는 최종 버전이 무엇인지를 몰라 하는 겁니다. 홍길동이 작성한 글이 반영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은 저자가 작성한 부분이 옳은 건지 깃북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판단은 홍길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저자가 이런 식으로 작성했구나. 그러면 내가 쓴 글들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여기에다가 작성하는 것이 옳겠구나 라고 이쪽 파이널 버전에다가 다시 재수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재수정을 하고 나서 solved, 해결을 했다라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적용을 하는 순간 이 충돌은 해결이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문서가 어떻게 작성이 될 것이냐, 문제가 됐던 네이버 연관 검색 꼭지로 되돌아가 보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충돌들을 깃북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충돌을 직접 해결하라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은 팀원은 이런 식으로 다시 충돌을 수정해서 반영하면 되겠구나 라고 직접 수정을 한 다음에 적용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충돌을 해결을 하는 거죠. 자, 한번 퍼블리시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문제가 됐던 네이버 연관 검색 분석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기능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요긴하게 쓸 건데 지금 방금 홍길동 관점에서는 자신의 글을 이렇게 해결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 판단을 홍길동 혼자서 하고 혼자서 최종 버전으로 갱신한 거잖아요.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팀원들의 그 의견을 묻지 않고 여기에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토의나 그 논의 없이 홍길동이 직접 문제를 해결한 건데 이거는 좀 뭔가 타당하지 않겠다라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문서를 작업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팀원들 혹은 저자에게 제안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좀 타당한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제안하고 싶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Create a Change Request라는 버튼이 있어요. 홍길동 관점에서 볼게요. 그래서 최종 잠깐만요. 그 전에 프라이머리 버전이라는 요 것도 있거든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게 여기 아닌데. 일단 잠깐만요. 나가고 텍스트 에디터를 다시 열어서 최종 버전으로 텍스트 에디터를 열게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에디터가 실행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거는 이 팝업은 저도 처음 보는데 아까 이전에 변경사항이 있었던 거를 버릴 거냐 아니면은 복원할 거냐라는 팝업이 뜬 것 같아요. 이처럼 깃북은 이전에 작성했던 것들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버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복원한다고 할까요? 디스카드를 하죠. 새롭게 시작을 할 거니까요. 자, 여기도 주인도 이렇게 넘겨갔다고 하고 이번에는 인트로덕션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잠깐 기분 전환 겸. 자, 홍길동은 이 인트로덕션 페이지를 보면서 뭔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 참여 멤버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게 오래된 것 같다. 옛날 문서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1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팀원도 새로 만약에 팀원이 생겼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이 홍길동이죠. 자기가 빠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싶을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물론 제안을 하지 않고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도 이것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자기가 직접 반영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를 얻고 그 동의를 얻었을 때 이 변경점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요 Create Change Request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홍길동 입장에서 한번 요거를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바뀌었던 거는 일단은 무시를 할게요.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 Create Change Request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나는 이렇게 바꾸길 원합니다. 나는 인트로 디어 자, 그냥 한글로 쓸게요. 소개글이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어떻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여기다 할 수 있거든요. 부연 설명 일단 건너뛸게요. 샌드 버튼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러면은 뭔가 바뀌어 있진 않고요. 문서는 그대로예요. 최종 버전이고 여기를 보면은 뭔가 새로운 버전이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나는 소개글이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라는 새로운 버전이 생성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새로운 버전에다가 내가 반영하고 싶은 문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막 자유롭게 수정을 합니다.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블리시 버튼 한번 눌러보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근데 저장이 됐어요. 한번 문서를 가볼까요? 출판된 문서를 볼까요? 새로 고침을 하고 인트로덕션을 가볼게요. 분명 저는 이렇게 이제 새로 고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길동은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최종 문서에는 그 홍길동이 반영된, 홍길동이 작성한 그리고 편집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저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알람이 갔을 거예요. 어떤 알람이 갔느냐?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따라 인터넷이 느려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알데브 팀 오픈 세미나라는 책의 저자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주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 페이지. 그래서 주인 페이지는 좀 더 다른 이 문서에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문서의 트래픽도 확인할 수 있고, 버전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업데이트 커밋 과정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논의 대상이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메뉴입니다. Change Request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팀원들 중에서 그 홍길동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방금 홍길동이 제안했던 것이 이렇게 알람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저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궁금하겠죠. 어떻게 바뀌길 원하는 거지? 한번 눌러볼 거예요. 저자 입장에서는. 자, 눌렀고요. 눌러보니까 나는 소개글이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막 쫙 했겠죠. 홍길동이. 그리고 여기서 체인지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잠깐 창을 키울게요. 자, 인트로덕션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readme.md라는 문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 홍길동이라는 거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차이점이 하이라이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 편집, 수정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거를 저자는 accept 할 수도 있고 혹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컨버세이션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저자 입장에서 이 지금 홍길동이 보낸 제안을 보고 맞아요. 정말로 수정해야겠네요. 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코멘트예요. 댓글이죠, 댓글. 반말이 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순간 홍길동도 여기 보면은 자기가 제안했던 버전의 그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은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코멘트만 단다고 문서가 그렇게 갱신된 건 아니죠. 바로 accept 버튼을 누르면은 정말로 이것이 체인지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ept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저자 입장에서 누르면 이렇게 이제 뭔가가 뜨는데 보면은 머지드 됐다. 과거형이죠. 머지가 됐다. 그리고 accepted가 됐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서가 아니라 책을 확인해 볼게요. 이슈가 됐던 페이지는 바로 introduction이에요. introduction.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 보시면은 홍길동이 제안했던 부분이 accept가 돼서 수락이 돼서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문서 편집에 있어서 다른 방법, 좀 더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팀원이 바로 변경점을 퍼블리싱하는 게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이처럼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문서들을 좀 더 원활하게 공동이 서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로 이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